우리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온 세상이 의미로 가득 차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크면서 하나하나 사라져가는 거죠. 실망하면서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면서. 안녕하세요, 마음찻집 여러분. 오늘 마음찻집의 주제는 무의미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삶이 너무 무의미해서 자기의 별명을 무미라고 지으신 분이 계세요. 보이는 모두가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너무나 열심히 자기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침 일찍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시는데, 일이 바쁠 때는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일을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고 해요. 집에 와서도 일을 해야 될 때가 많고, 주말에도 나머지 일을 하느라고 충분히 쉬지도 못하고 전력을 다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그렇게 바쁘지만 또 휴가가 있잖아요. 휴가 때는 뭐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자기 운동 할 거 다 하시고, 취미 활동도 하시고, 친구들이랑 아주 가끔이지만 만나서 이렇게 회포도 풀고,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도시인의 그런 커리어 우먼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의미가 없대요. 여러분들도 그런 무의미함을 자주 느끼시나요? 무의미를 느끼다가도 다시 의미를 찾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 피디님이 아직 젊어서 이제 이 상태가 조금 가면 무미건조의 무미가 되시는 거죠. 예, 아니면 건조가 되시든지. 무미건조하다. 무미건조의 무미를 자신의 호처럼 그렇게 달고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삶이 재미가 없다는 거죠. 의미를 찾기 힘들고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고. 삶이 정말 그렇잖아요. 아침 일찍 수험생도 아닌데 별 보고 하늘 나가서 별 보고 다시 들어오고, 뭐 내 업무를 할 때 두리번거릴 시간이 없죠.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고, 또 검사를 맡아야 되고, 위에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만족하지 않잖아요. 또 이래라 저래라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또 내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지휘해야 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요즘엔 다 신경 써야 되고, 뭔가 전력 질주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하루하루가 하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됐을 때 어느 누가 일상에서 즐거운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물론 이 반대 경우도 있죠. 내가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됐는데 특별한 나의 일이 없이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생활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공부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삶이 재미가 없죠. 호기심이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너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한히 반복되기 때문에 그 반복되는 일 속에서 특별함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의미 있다라고 할 때는 그게 특별하다, 혹은 무언가 나에게 충만함이나 즐거움을 준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예. 참 안 됐죠. 그런 삶이. 그쵸? 예. 그것도 아닌가요? 그냥 그렇게 뭐 의미가 없으면 의미 없는 채로 살아가면 되지, 뭐 이러면 될까요? 그 친구도 사실 좀 과거로 가면, 좀 많이 과거로 가면, 그래서 내가 5살, 6살, 뭐 유치원 때까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를 생각해 보면 삶이 절대 지금처럼 무의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보면 온 세상이 의미로 가득 차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장난감으로 뭘 갖고 놀까? 내가 만지는 것들, 보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 그 모든 게 내 삶의 의미이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행복이었죠. 그래서 늘 설렜잖아요. 내일 소풍만 가도 설레고, 새로운 친구 만나는 것도 설레고, 방학을 하는 것도 설레고, 방학을 끝내는 것도 설레고, 게임을 하는 것도 설레고, 옷을 사는 것도 설레고, 부모님이랑 외식을 하러 가는 것도 설레고, 그 설렘 속에서, 그 즐거움 속에서, 그 호기심 속에서 내가 손대고 만지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이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의미투성이었던 이 세계가 우리가 크면서, 어른이 되면서 하나하나 사라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미가 사실 없었던 게 아니라, 내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의미들이 하나하나씩 내 삶에서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빠져나가죠? 실망하면서,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혹은 내가 경쟁에서 뒤처지고, 사실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별거 아닌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면서,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서, 내가 부여했던, 나에게 큰 의미를 줬던 것들이 하나씩 내 삶에서 그렇게 사라져 가는 거죠. 그 지인분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해요. 그런 의미가 가득한 세상이 다 써버리고 다 없어지고 텅텅 빈 의미의 세계가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채워넣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야겠죠. 예전처럼 누가 만들어 놓은 의미,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미가 아니라 다른 식의 의미를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버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처럼 어떤 목표 혹은 호기심,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을 나의 의미로 만드는 순간 예전처럼 그 의미는 또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허무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그런 나쁜 경험들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그런 뭔가 새로운 경험, 새로운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 그리고 어떤 목표, 희망 이런 것들이 나의 의미였던 시대가 있었다면 내가 점점 나이가 들고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실패의 경험을 쌓고 내가 할 수 있는 경험들을 다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자극이나 새로운 경험이 나에게 의미가 될 수 없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가 오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의미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만족이나 즐거움에서 얻는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되게 화가 나고 당황스럽죠. 상대방의 실수로 그런 접촉사고가 났을 때 단순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사고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도 의미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내가 어떤 불행을 겪어요. 이 불행을 겪었을 때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불행은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에 실패했어요. 이 사랑에 실패했을 때 예전에는 그 시련의 아픔에 힘들어했다라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서는 이 사랑의 실패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사람과 헤어지는 게 내 운명에서 혹은 내 삶에서 내가 만날 다른 사람들과 어떤 식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태도, 그런 걸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자, 앞에서 말한 그런 즐거움 혹은 호기심의 의미와 뒤에서 말한 어떤 불행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 아니면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의미를 만들어서 해석하는 것의 의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뒤에 이야기한 그런 의미는 본질적인 의미, 가치의 의미, 탐구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서 생기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생기는 의미, 내가 무언가를 탐구해가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의미,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의미들이죠. 장난감을 예로 들어볼게요. 어렸을 때 장난감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건 그 장난감을 재밌게 가지고 놀기 때문에 생긴 의미죠. 나의 친구처럼 내가 이 장난감을 재밌게 가지고 놀기 때문에 생긴 의미. 그런데 커서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은 더 이상 그때의 즐거움을 주지 않죠. 하지만 그 장난감에 의미가 없나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겠지만 감성적인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 동심을 떠올리게 하고 지금의 나와 어렸을 때의 나를 연결시켜주는 매개가 되죠. 나의 존재를 되돌아보게 하고 내가 지금 있기까지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질수록 세상에 대한 의미 체계를 그런 식으로 바꿔가셔야 됩니다. 세상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세상에 내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지인에게 너가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다. 별로 좋아하지 않죠. 나이가 저랑 비슷하기 때문에. 하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세상이 그렇게 의미 없. 근데 그렇잖아요. 아침에 나가서 수험생처럼 하루 종일 살다가 뒤로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의 삶을 가질 만한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없는 거죠. 오히려 이럴 때 무언가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 더 괴로울 수 있습니다. 저 의미를 나는 쫓아가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을까? 고민과 더 힘든 내적 방황을 하게 되겠죠. 오히려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막고
그냥 기계처럼 계속 일을 하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일을 버틸 수 있으니까. 어렸을 때 내가 가장 재밌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잖아요. 나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해석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나에 대한 의미지, 내가 찾아낸 나만의 의미지, 그런 것이 정답일 필요도 없고 옳을 필요도 없는 거죠. 다만 그 의미를 통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어떤 식으로 그 다음 스텝을 밟을지를 좀 더 심사숙고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의미,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의미, 내가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의미, 내 슬픔을 견뎌낼 수 있는 의미, 내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의미를 찾아내시면 되죠.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의미를 찾으시면 됩니다. 설사 그 의미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하지만 굳이 나쁜 의미는 부여하지 마시고요. 그럴 필요는 또 없잖아요. 예. 가장 좋은 의미, 적절한 의미, 선한 의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세상은 내가 해석하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만물일체 유심조라고 하죠.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세상이 만들어져요. 그렇잖아요. 내가 눈을 감으면 이 세상은 없습니다. 내가 귀를 닫으면 이 세상에 소리는 없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만들어낸 의미와 해석 속에 이 세상은 그려지고 펼쳐지는 거겠죠. 내가 죽기 때문에 오히려 삶이 의미 있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같은 한정된 삶이지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잠시 의미가 비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어진 곳을 좀 더 새로운 형식의 좀 더 성숙한 의미로 채워놨을 때 내 삶이 더 이상 허무하지 않고 그 의미로 빛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무의미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가고 그 의미 속에서 아름답고 빛나게 살 수 있는 삶이야말로 가장 멋진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